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4장 표현행위를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 가면 좋은 건 제4장은 표현행위고 그 다음에 제5장은 표현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빌딩이라는 단어가 빌딩, 짓는다는 짓는다는 동사 형태도 가지고 있지만 지어진 건물을 얘기하는 건물이라는 명사 형태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4장하고 5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4장은 express,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로서 살펴보고 5장은 expression에서 표현이 된 산물,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4, 5장을 읽으면 좀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얘는 제가 키우는 로즈마리인데 너무 맨날 같은 배경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네, 향도 좋아요. 로즈마리 키우세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이죠 당연히 여기서 제가 이 챕터만큼은 좀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술작품이라는 게 어떤 분출되는 충동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현, 진정한 표현은 그렇게 그냥 빰!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숙성 과정을, 모든 것이 그렇듯 숙성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그것이 표현이다. 진정한 표현 행위고 그것이 예술작품으로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의 일화를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예전에 피카소가 공원에 앉아 있었대요.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피카소를 알아보고 와가지고 피카소씨인지 아니까 제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제 자화상 하나만, 초상 하나만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뭔 일인지 피카소가 그려줬대요. 근데 되게 금방 쓱쓱쓱 해가지고 몇 초 만에 해가지고 그려줬대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랬는데 여자가 그래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5,000프랑을 내라고 했대요. 5,000프랑이면 프랑이 예전에 유로 쓰이기 전에 프랑스에서 쓰이던 화폐단위죠. 근데 5,000프랑이면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초 만에 그려놓고 나한테 이렇게 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몇 초밖에 안 걸렸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아니다. 피카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내 인생 전부가 걸렸던 것이다. 그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그리고 했던 나의 과거와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발현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킨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전달을 받고 싶은 메시지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단순한 충동, 우리가 충동적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약간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쟨 너무 충동적이야 할 때 그게 결코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충동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뭔가 결단이 빠르다든지 다른 좋은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준디는 단순한 충동하고 충동의 차이를 둬요. 마치 경험하고 진정한 경험, 그런 것에 차이를 두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 충동적인, 충동이 영어로는 impulse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순한 충동을 존 듀이는 impulse라고 표현했고 진정한 충동은 impuls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충동은 뭐냐면 처음 내면에서 생긴 어떤 끌어오르는 그런 끌어넘치는 그런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단순한 충동이라고 본다면 충동은 그런 원인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충동의 원인들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작용의 결과, 그래서 산물이 바로 지금 존 듀이가 말하고 싶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에 분출하고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의 차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놨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으신다면 141페이지 있어요. 140페이지.
가서 네, 단순한 감정의 분출과 표현한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은 그런 어떤 끌어오르는 감정을 낳게 했던 문제를 그냥 해소해버리는 것이며 멀리 날려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 행위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를 문제거리로 지니고 가는 것이며 사태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진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완결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긴장이나 불안이 있을 때 한바탕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부수고 나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변에 있는 조건들을 적절히 다루고 통제하면서 흥분이나 동요를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표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표현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정의 단순한 토로나 분출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기의 기분이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토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분출 행동인 표현 행위에서 진정한 표현 행위가 되는 그 간극은 뭘로 좁혀질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 차이는 행하는 사람,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게 표현 행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를 든 건 어떤 갓난 애기가 울어요. 우는데 막 뭐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뭐 응아를 해서 우는 건지 뭔지 몰라도 울어요. 근데 얘가 우니까 이제 뭐 부모는 뭘 해줄 거 아니에요. 밥을 주던지 뭐 기저귀를 갈아주던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울면 이런 행위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뭘 원해서 운다든지 그럴 때 표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순전히 단순한 내적 긴장이나 압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방금 애기가 그냥 울었었는데 그 행위가 의미를 띠게 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분출 행동일 뿐인 표현 행위가 진정한 표현 행위가 되는 것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또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아이가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자연적 행동에서 어떤 의도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 배움을 얻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자연적 행동,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해지던 행동이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되고 이게 바로 예술의 초기 단계이며 이러한 변형이야말로 바로 예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런 변형은 심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교적인 것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첨하는 미소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삶의 기교이며 책략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주 우아한 태도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는 행위도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충동을 표출하던 행동을 우아하게 인사하는 예술 행위로 변화시킨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과 같은 인사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행해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충동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 행위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존 듀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충동이 표현 행위로 발전하려면 충동은 혼란이나 동요 상태에 내던져져야 한다. 무엇인가 짜내어지려면 압력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충동이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은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동과 외부에 있는 환경이 부딪히면서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사회에서 전쟁 시에 추는 춤은 적의 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수절에 추는 춤은 농작물의 수확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요나 흥분 상태가 나타나려면 전쟁의 결과나 수학의 전망같이 삶이 중요하면서도 결과가 불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확실할 때 그런 일은 감정을 자극하거나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표현되는 것은 순전히 내부에서 일어나는 흥분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흥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충동의 표현 행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모를 때, 자, 그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든 예로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개인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인간관계 얘기로 또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보고 시험 공부를 적당히 했어요. 그래서 통과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 점수가 나오기 전에 막 내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이 정말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또 보려면 뭐 막 1년인지 2년인지를 막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험의 결과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나는 외부적인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뭐가 짠해질 수 있냐면 막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뭐 춤을 추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머리를 쥐어뜯을 수도 있고 너무 캐주얼한 예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떤 압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 무언가는 나의 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 행위가 된다는 건데요. 지금 방금 되게 안 좋은 예였어요.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준디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이 표현적일 수 있게 할 때는 인격 속에 통합된 과거의 경험과 의미와 가치가 현재 경험의 중요한 측면과 긴밀히 통합할 때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제일 쉬운 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비슷비슷하게 겪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나는 정말 내 진심을 다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진심을 다했건 말건 내 진심은 그냥 진짜 취급도 안 해주고 그냥 나는 의용당하고 뭐 약간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했다고 칩시다. 나는 막 계속 사람들한테 대였어요. 근데 나는 계속 잘해줬는데 막 이번에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대였어. 그러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위 말하는 어떤 마음속에 벽을 쌓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다가왔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다가왔던 것하고 비슷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또한 나를 이용해 먹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는 내 과거의 내 경험하고 결합시켜서 현재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예전처럼 내가 내 진심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미리 뭐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지 뭐 무언가 표현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있었던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하여 내가 배웠던 것과 결합해서 지금 하는 행위가 어떤 달라지는 행위가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이들이 뭐 어린아이가 기뻐서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순전히 그 아이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은 이전에 무엇을 배우거나 경험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상황 자체에 대해 아이의 반응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그릇된 것이다.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표현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 일반화된 의미와 현재 상황이 결합이 돼야 된다. 여기 scrap out. This is useless.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걸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 짜는 기계로 포도 주스를 짜내려면 먼저 압력을 가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이 어느 순간 의식으로, 즉 마음속에 떠오르려면 미리 그러한 생각들이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당한 문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적인 것은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숙성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숙성 과정이 없을 때 의식적인 사고와 의도 같은 직접적 노력은 오로지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식적 사고와 의도 같은 직접적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으로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의식적 사고와 의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고와 의도가 현재 경험과 잠재의식 속에서 느슨한 결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고했거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떠올리게 된다. 즉, 우리는 원래 의식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면서 주어진 경험 상황에 적합한 생각이나 목적을 갖게 된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의식의 수준에서만 보면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모든 행동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 거죠.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우리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거기서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기고 내가 예전에 안 두들겼으면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삶 자체를 예술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예술가들이라고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전에 겪었던 것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무언가 숙성된 것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술 표현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예술적으로 지금 뭐가 이렇게 결합이 됐건 뭐했건 간에 외부적인 거라면 예술가한테 있어서 재료겠죠. 어떤 재료가 됐던 간에 재료로서든 내면적인 그 예술가 안에서의 경험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재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를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 A라는 사건을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그건 재구성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로서 존재는 취급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물감이든 뭐 찰흙이든 만져져야 재구성돼야 이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나의 경험도 그 순간 그냥 웩 하고 내뱉는 게 아니라 어떤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술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분명하고 아직 세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정서를 표현 매체를 통해서 명확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예술가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술이란 것이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술은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새로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재료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변형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걸 거치고 나서 이것을 내 외부에 있는 재료로서 내 안에 있는 경험도 내 안에서 재구성해서 시인이 그냥 구구절절 써내려가면 시적이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떤 은유, 비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시적 허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같이 내포되고 이렇게 재구성되면서 간결하게 정말 우리의 가슴에 딱 와닿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예술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술 표현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예술가면 충동적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이란 것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분출행위가 아닌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가 만나 내면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발현되는 것이 예술이다. 가 오늘 존지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술이란 것의 존지의 정의 그리고 표현행위가 뭔지 진정한 표현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표현된 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다 안녕히 계시고 우리 곧 만나요. 안녕.